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제주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거구마다 개표도 속도를 내면서 후보들 사이에 이 득표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선거구별 개표 진행률과 후보자 득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개표가 29.7%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9.3%로 유력, 그리고 2위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40.7%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29.5% 진행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61.2%로 유력,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35.3%로 2위, 녹색정의당의 강순아 후보 3.5%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개표가 33.2%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50.2%로 1위, 민주당의 위성건 후보 49.8%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각 지역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 59.3%로 유력,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61.6%로 유력,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50.2%로 1위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 3개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2석, 국민의힘 1석 차지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1, 2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인데요. 개표가 30.8%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9.6%로 유력,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40.4%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7,402표 차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현재 개표 32.9% 진행된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61.6%로 유력,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34.9%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표차는 1,720표입니다. 네,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개표가 33.2%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의 위성건 후보가 49.8%로 2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50.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차는 105표입니다. 네, 제주 지역 개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은 기자, 개표는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투표함에 붙어있는 봉인지가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어 참관원과 선관위 사이에 언쟁이 오갔고 현재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주시 지역 투표소에 있던 210여 개의 투표함이 도착해 순차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개표 작업에는 개표 사무원 4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제주 지역 잠정 투표율은 62.2%로 35만 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표 작업은 가장 먼저 도착한 투표함을 개봉해 지역구와 도의원 보궐, 비례대표 투표지 순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기표 내용을 확인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제주시에 8대, 서귀포시에 4대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이전 선거와 달리 분류된 내용이 맞는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길기 때문에 모두 수검표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 개표 마감 시각은 이전보다 2~3시간 정도 늦어져 당선자 윤곽은 오늘 자정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개표장 한라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투표율을 정리해보고 오늘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와 그동안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조인호 기자가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조인호 기자. 예. 네, 이번 총선에서 우선 제주 지역의 투표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예. 네,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선관위가 오늘 저녁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서 잠정 투표율을 집계를 했습니다. 제주 지역 잠정 투표율은 62.2%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1.3%였고요. 서귀포시가 64.7%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이 67%였으니까요. 전국 평균보다는 4.8%포인트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제주도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번 총선 투표율을 최근 제주에서 치러진 선거들이나 역대 국회의원 선거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인데요. 당시 제주 지역 투표율 53.1%였는데 이때보다는 9.1%포인트가 높았고요.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보면요. 한 10%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62.9%였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0.7%포인트가 낮았습니다. 다음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그 16대 국회의원 선거 67.2%에서 이후로 투표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2014년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도입되면서 투표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픽을 보시면 이번 총선 투표율이 2000년대 들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0.8%포인트가 올랐는데 제주는 오히려 0.7%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얘기 들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어쨌든 4년 전보다는 좀 높아졌는데 예, 그 제주 지역은 오히려 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투표율이 60%를 넘었으니까 뭐 이것도 낮은 편은 아니긴 그렇죠. 합니다만 어쨌든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 지역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주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4년 전에 21대 총선 당시에서도 제주 지역 투표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요.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였습니다. 제주 지역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좀 적고 선거구도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주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가 전국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느끼는 투표의 어떤 효능감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전국적으로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좁은 지역사회라는 특색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방선거에 높았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면서 좀 사실상 독주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선두를 달렸다. 뭐 사실상 독주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정확한 개표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발표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그 실시한 여론조사들과 오늘 저녁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발표한 출구조사를 보면 여론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3월 중순, 4월 초순에 실시했던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50% 지지율이었고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20%대였는데 오늘 발표된 출구조사에서도 문대림 후보 67.4, 고광철 후보 32.6%로 여론조사 때와 비슷한 어떤 격차를 보였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60% 초반대의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기록했고 김승욱 후보는 20%대 지지율이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김한규 후보 67.9%, 김승욱 후보 29.2%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격차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격차 3월 중순에 17%포인트에서 4월 초에는 10%포인트까지 좁혀졌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위성곤 후보 58.2, 고기철 후보 41.8, 16% 정도 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였거든요. 지금 개표를 보면 지금 고기철 후보와 지금 위성곤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출구조사까지만 보면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이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예. 뭐 흐름에는 좀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막판 표심의 변화라든가 예. 보수층의 어떤 결집 뭐 이번에는 좀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아직 개표가 많이 남아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구조사와는 약간 다른 그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출구조사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4년 전에 21대 총선 당시에 그 출구조사와 실제 그 개표 결과를 보면 1위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위인 미래통합당 후보의 격차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 때보다는 실제 개표에서 좁혀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그래픽으로 보시면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입니다. 그 여론조사는 선거 일주일 전인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실시를 했었는데요. 제주시 갑선거구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14.8%포인트였는데 실제 득표에서는 격차가 10%포인트로 줄었어요. 그래서 격차가 한 4.8%포인트 정도 줄었고요. 제주시 을선거구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오영훈 후보, 부상일 후보 격차가 20.7%포인트였는데 실제로는 13.7%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때보다 격차가 한 7%포인트 정도 줄었고요. 서귀포시 선거구도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의 격차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20.6%포인트 차이였는데 실제로는 12.2%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한 8%포인트 정도 줄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우세, 미래통합당이 열세인 상황에서 실제 투표에서는 막판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일단 제주시 지역 개표 상황만 보면요. 출구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어진다고 보면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제주시 지역에서는 좀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지금 개표 상황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귀포시에서는 막판 보수층의 결집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네. 일단 뭐 지금 개표 상황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고기철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개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결과는 끝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인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선거구별 득표 현황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갑선거구부터 보죠. 개표가 35.5%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9.6%로 유력,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40.4%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현재 개표 36.2% 진행된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61.5%로 유력,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3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의 강순하 후보는 3.5%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개표율이 41.2%로 개표되고 있는 가운데 1, 2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건 후보가 50.6%로 1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9.4%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표도 속도를 내면서 제주는 일부 선거구의 경우 곧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죠. 네, 잠시 후 10시 15분에 예정된 제주 개표 방송 4부에서는요. 개표 상황과 선거사무소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국 개표 상황 보시겠습니다.